안녕하세요. 코인 유치원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주 좋지 않죠. 비실비실합니다. 조그마한 소식에도 가격은 맥을 못 추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런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반감기도 지났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나 하는 그런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기분일 것 같습니다. 반감기, 공급이 줄었는데 가격은 왜 이렇게 떨어지나 하는 생각 드시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언급드렸었는데, 사실 반감기 이후에 바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항상 한 2개월 혹은 3개월 정도 가격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들이 혹시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반감기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현재 표면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렇게 비트가 가격 조정을 보여주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죠. 전쟁이라는 이슈는 항상 뭐 주식이라든지 안전하지 않은 자산들, 투자 자산들에 영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전쟁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은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확전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쟁 때문에 가격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양국이 좀 확전을 하지 않고 국지전, 게릴라전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계속되긴 하겠지만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 임팩트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약간 한물간 이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요. 금리 인상한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몇 가지 안 좋은 지표들, 사전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죠. 그래서 미리 나스닥도 이렇게 조정을 받긴 했었는데, 조정을 받고 나서 실제로 FOMC가 있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나스닥이 상승을 했죠. 파월의 연설을 요약해 보니까 금리 인하도 없지만 금리 인상도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MC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시장은 조금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트 조정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이런 안전자산으로의 자리는 오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안전자산은 전쟁이 나면 오히려 더 올라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번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서도 사실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비트코인의 그 본질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 가능성에만 베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전자산으로의 지위까지는 비트코인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펀더멘탈적인 부분하고 대외적인 환경 요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가장 이슈가 됐던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공급 자체가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할 때 받는 보상 자체가 3.125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비트코인 반감기는 팩트고요. 이거 누구도 수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수요만 받쳐준다면 가격은 반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수요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면 미국의 비트코인 스팟 ETF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유입량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순유출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뭐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블랙록 펀드로도 아직 유입이 없고 이게 약간 홀딩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었는데 한 며칠 동안 지금 유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레리 핑크가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ETF에 비트코인 ETF를 계속 편입시킬 거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홍콩 ETF가 있죠. 중국도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입 양 자체를 보면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일단 승인이 됐다는 거. 그리고 예전 2016년, 2017년 그때 보면 사실 중국이 비트코인 상승을 주도했었거든요. 중국 자금들이. 그래서 지금은 중국 정부가 앞서서 막고 있다가 ETF를 풀어줬습니다. 사실 되게 큰 의미고요. 비트코인 ETF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또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미국한테 혹시 지려고만 하지 않겠죠. 또 비트코인 자체는 또 글로벌한 거고, 전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또 수요는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뭐 지금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게 공급도 줄었고, 그 다음에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일단 무조건 홀딩. 혹은 가격이 지금 한 52K 정도까지 더 빠지게 된다면, 저는 또 추가적으로 더 사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 52K 정도에서는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연말 정도만 돼도 52K에서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고점 대비해서 한 2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정도 조정이면 양호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 여기서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펀더멘탈적인 어떤 철학, 그리고 어떤 기능,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가진 유니크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좀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될 자금, 들어올 자금들, 그리고 아직도 개인들의 어떤 관심들을 보게 되면 아직 불장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좀 더 오르면 제 생각에는 한 120K 정도 되면 사람들이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같이 수익 실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예전에 초기에 2017년도에는 사실 가격만 보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오를 때 막 사고 싶어지고 떨어질 때 팔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고점에 샀다가 저점에 팔고 이렇게 하면서 시드는 점점 줄어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공부를 더 해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시고 좀 더 관심 가지면서 꾸준하게 매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한 두 달 정도 계속 가격적인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데 항상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하락기에 조금이라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